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건보 수지가 적자입니다. 다만 적자폭은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흑자가 2조 2,742억 원이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체가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면서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이나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해주어야 하느냐고 매년 보험료 인상 때마다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해마다 한두 번씩 거론되죠. 보험료 인상 시점이나 또 재정 수지 발표 때마다 한 번씩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에 2,255억 원에서 2019년도에 3,658억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5,56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내국인 건강보험은 납부보험료보다 보통 지출이 더 크기 때문에 적자인데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적자를 크게 메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까요? 그건 딱 한 국가 때문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모든 국가 외국인 건보가 흑자인데 중국만 유일하게 계속 적자입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혜택을 보면 적자 규모가 2018년도에 무려 1,509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987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39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109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229억 원이었습니다. 20년에서 2022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한국을 오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용을 못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있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2018년도에는 3,766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8,083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입자가 늘었으니 물론 지급액도 늘겠지만 그래도 징수를 이렇게 촘촘히 하다 보니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외국인 건강보험의 납부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반면에 지급액은 전체 외국인 지급액의 67%나 됩니다. 사실상 중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이라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액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해 미국인들이 우리한테 납부한 보험료는 1,305억 원이었는데 진료를 해서 지급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54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758억 원이 흑자였고요. 다음 세 번째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1,109억 원을 납부하고 561억 원 혜택을 받아서 역시 548억 원의 절반 이상의 흑자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흑자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것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감소한 것의 효과를 본 것인데요. 특히 중국이 코로나 기간에 빗장을 잠그면서 중국인에 대한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얌체처럼 들어와 치료를 받고 바로 출국해서 우리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었죠. 당시 야당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흑자 자료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요. 모두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가 아닌 특정 국가 때문에 다른 선량한 외국인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상 그 특정 국가가 보험료의 67%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또 진료비 지급 고액 지급자 중에 10명 중 8명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취업해서 일을 하러 오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가 되고 또 비교적 나이가 적고 건강하니까 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적은 거겠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건강보험 통합 전에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직장건강보험은 큰 흑자를 유지하고 또 지역보험은 적자했던 상황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지정학적 의치나 또 민족성 등이 좀 우리와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해주기 어려운 일들을 주변에서 종종 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역시 중국에서 질병이 생기면 먼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취업을 시키고 환자를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암 같은 중증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등록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문제인데요. 2019년 7월부터 납부 기준을 강화해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이 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역으로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소한 국내에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효과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외국인이더라도 지역가입자에게는 이처럼 최소 체류기간이라는 제한을 둔 건데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은 우리 국민과 동일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로 이해를 좀 쉽게 해볼까요? 60대 중국 국적 등평 씨는 중국에서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스텐트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한국 산업단지에 취업시키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 등록을 합니다. 이후 등평 씨는 한국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여기에 온 김에 고질병이든 이비인후과 수술까지 받으면서 총 11번의 진료를 받았는데 이때 등평 씨가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총 4,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마친 등평 씨는 3개월 후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어떠세요? 내용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마치 고구마 하나 드신 것 같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특정 한국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호혜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말들이 요즘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외교 원칙에서 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 우리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고 동등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 주는 것이 국가 간 호혜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가입 기준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직장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재산이 5억 6천만 원이 넘으면 소득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 탈락합니다. 그런데 잠깐 들어오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 정도 재산이 있을 일이 없겠죠. 또 자기 나라에 훨씬 많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 소득만 보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전년도 걸 봐야 하니까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신청하면 그냥 거의 100%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문제인데 전체가 흑자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이건 분명 허점이고 고쳐야 한다는 건 다 알면서도 국회에서 답답하게 법령 개정이 안 되고 있네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도록 법을 강화하자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에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회 심사에 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역시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진행 단계가 의원회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4월 26일 소관위 회의에서 한 번 다루고 그냥 계류되어 있네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국인 건강보험은 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한 국가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우리의 건강보험 적자를 줄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있고 이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상의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2017년도에 2,478억 원이었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20년에는 5,71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외국인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수급액 상의 10명 중 7명은 중국인입니다. 이 중에 또 4명이 피부양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집안에서 가족 간의 싸움을 하더라도 형이 밉다고 집 문서를 이웃집에 갖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정책이나 입안을 하는 사람은 국익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피부양자를 강화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한테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호혜주의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한 나라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건강보험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는 사실을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무조건 없애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허점을 보완하고 또 고쳐서 좋은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